자, 이번엔 로그 부등식인데요. 로그 부등식은 이 로그 방정식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의 관계와 같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로그 방정식의 내용을 살짝 좀 변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과 관련된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을 같게 하는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자, 로그의 밑을 같게 하면은 우리가 요런 형태, 그러니까 로그 AX1, 로그 AX2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로그가 이제 두 개가 각각 부등호의 좌변, 우변에 하나씩 배치가 되었을 때 밑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라는 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에는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큰 놈이 들어갔을 때 큰 값 나오고 작은 놈 들어갔을 때 작은 값 나오니까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그대로 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x2가 x1보다 크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0과 1 사이면 이게 반대로 되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큰 놈이 들어갔을 때 작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x1이 x2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 더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x2가 작은 게 들어갔을 때 더 큰 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지수함수랑 원리가 같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지수부등식을 풀었듯이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원리가 같은 거죠. 정리해보면 자, 로그 부등식에서 양변의 밑을 a로 같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식에서 즉 항이 두 개여야 되는 거죠. a가 1보다 크면 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진수끼리의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고 a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로그 값이 만약에 오른쪽이 크다고 했을 때 진수들은 왼쪽이 더 큰 것이 된다. 맞으면 로그 함수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원리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 이해되실 거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환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그 로그 방정식 있죠?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다항 방정식,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이 되죠. 그걸로 고친 다음에 이제 푸는 거죠. 그때 이제 물론 최종적인 답에서 뭐 x의 이제 진수 조건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앞의 내용하고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그 필수 예제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뭐 내용만 잠깐 언급하는 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역시 앞에 그 로그 방정식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가 복잡한 경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수가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로그를 취해서 이 복잡한 지수를 밑으로 내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로그 부등식에서 지수의 로그를 포함한 경우는 양변을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여 부등식을 푼다. 왜 a를 밑으로 합니까? 당연히 a를 밑으로 한 로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일관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요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x의 로그 2의 x승이 b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이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로그 2를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인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아니라 뭐 2분의 1 이런 걸 밑으로 한 로그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 당연히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요. 로그를 갖다 붙이면서.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뀌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이것이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그래서 이거 전체 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게 로그가 붙긴 했지만 이건 이제 하나의 상수일 테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t로 치환했을 때 t 제곱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됩니다. 요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 별, 얘를 지금 별이라고 한 건데 이 별의 값이 음수이면 이건 해가 없겠지만
양수이면 어떤 사이 범위의 해를 가질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지금 밑이 2분의 1입니다. 좀 작은데.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 부등호 방이 바뀝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근데 하필 2분의 1인 그 밑을 로그로 취하느냐? 여기 원래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얘가 앞으로 가니까 로그 2분의 1의 x의 완전 제곱이 되고 전체 제곱이 되고 부등호 방향은 지금 여기서 바뀐 상태 그대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b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역시 얘를 갖다가 뭐 이제 똑같이 어떤 그 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도 역시 t제곱이 어떤 별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t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은 로그 방정식 그리고 앞에 나왔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다 알고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요. 필수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번은 로그 2, 로그 2 돼 있는 상황이고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부등식은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얘를 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넘어와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범위가 다 진수 조건 만족한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 2차식은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x 값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 양수가 되니까 답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냥 이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밑이 다릅니다. 밑이 다르지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로그 방정식에서 했던 그 요령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로그 3, 로그 9 요 밑을 큰 숫자에 맞추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제곱을 붙이고 여기다가 또 제곱을 같이 붙이고 앞에 이제 2분의 2를 곱하는 셈이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로그 9의 x-4의 제곱 요 로그 9의 x-2 이걸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그 9, 로그 9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18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6, 18 x-3하고 x-6하고 인수분해 되고요. 그러면 x는 6보다 크거나 또는 이제 x가 3보다 작다. 두 근 바깥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수 조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이게 제곱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x-4로 나왔기 때문에 x가 4보다 크고 2보다도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뭡니까? 그냥 얘로 얘기하면 되죠. x가 4보다 큰 범위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요 범위만 됩니다. 그죠? x가 이 범위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죠.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이번엔 밑이 0과 1 사이네요.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뭐 큰 쪽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쪽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2, 그러니까 앞에 2분의 2가 있다고 생각하고 2를 여기 한번 해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4분의 1 x-1 로그 4분의 1에 x-1 제곱이 빠졌네. 그죠? 제곱하면서 제곱.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로그 4분의 1을 우리가 지운다고 생각하면서 부등호 방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다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x-1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x-1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은 x-1 그대로 있겠지만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x-1과 x-2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x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진수 조건에 위배돼서. 그래서 x가 2 이상이다 라는 것만 됩니다. 이게 해가 되겠죠. 자, 로그 부등식은 이처럼 로그 방정식과 비슷한데 부등호 방향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요. 나중에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 이거는 뭐 로그 방정식 때도 한 거죠. 자, 그 밑에 유제 7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 치환하는 형태인데요.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자, 보면 로그 3의 x가 그대로 보이죠? 이 x제곱으로 이렇게 진수에 거듭제곱 있는 경우는 이것만 앞으로 내보낼 수 있죠. 로그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t제곱 이쪽은 2t가 됩니다. 그죠? 1번 풀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음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면은 이렇게 되고요. t가 0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되고 t를 원래대로 해놓으면 로그 3의 x가 0에서 2 사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 따로 하면 되는데요. 물론 뭐 그 두 개 해서 x의 그 공통범위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양 끝에 범위가 상수로 나와 있을 때는 얘를 이제 그 로그 형태로 바꾸면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건 로그 3의 1이고 2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9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로그 3, 로그 3, 로그 3 똑같으니까 그냥 x가 1에서 9 사이면 된다. 이게 한 번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진수 조건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뭡니까? 역시 로그, 이번엔 x, 상용 로그죠? 요거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치환했을 때 지수와는 달리 로그는 제한 범위가 붙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t제곱, 이쪽은 뭐가 됩니까? 3 마이너스, 요 t제곱 아니고 2t입니다. 그죠? 다 이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넘겨서 2t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t 플러스 3하고 t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아니고 이제 t죠. t가 1 이상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오고요. 자, 원래대로 바꿉시다. 로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로그 x가 1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x가 10보다 크다라는 건 이제 금방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이라는 게 로그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분명 나오고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뒤에 이제 1이 곱해져 있는데 1은 로그 x 마이너스 3 올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 x가 아니라 로그 10. 여기 뒤에 이제 말하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10이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얘 1로 넘기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로그 1000분의 1입니다. 로그 10의 100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로그니까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x라고 하는 게 지금 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요게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근데 아까 이제 구한 거는 원래 양수가 나왔으니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요 부분에서 1000분의 1보다 작은 건 음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는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답을 요거 또는 요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죠. 자, 답을 구한 다음에 항상 체크하는 단계를 꼭 거치도록 하세요.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8번은 지수에 다시 로그가 들어있는, 즉 지수가 좀 복잡한 경우죠. 이때는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용 로그가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0, 즉 2죠.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돼서 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단계로 오는 거 잘 안 되는 사람은 꼭 물어보세요. 쉬워서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자, 3 로그 x가 됩니다. 이쪽은. 자, 이 정도는 좀 금방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필수 예제 7번처럼 이제 치환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2 플러스 t 제곱이 될 것이고 이쪽은 3t. 왼쪽으로 다 넘깁시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음수다. 따라서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t가 1에서 2 사이가 되죠. 됩니까? 그럼 t가 뭐였어요 지금? 로그 x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그 x가 1에서 2 사이. 자, 그럼 이거 이제 1은 로그 10으로 보면 되고 상로그니까요. 얘는 로그 100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x의 범위가 10에서 100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호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 진수 조건, x가 양수여야 된다. 만족하죠? 그래서 그냥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얘랑 마찬가지로 또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로그 x의 전체 제곱이죠.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기 때문에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3-2 로그 x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치환을 해서 또 풀면 됩니다. 이거랑 같죠. 단 요건 끝에 가서 진수 조건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진수 조건에 따라서 답이 조금 수정이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제 9번도 연습해 보시고 나서 다음 문제로 갑시다. 여기서는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닥 어렵지 않고 앞에 문제랑 똑같으니까요. 자, 필수 예제 9번은 부등식의 응용.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지수 부등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로그가 있긴 하지만 로그 부등식이 아닙니다. 로그 부등식이라는 거는 미시나 진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어야 로그 부등식이죠. 얘는 그냥 로그 값이 그 계수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x에 대한 2차의 다항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알듯이 판별식,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판별식을 구해서 그게 지금 얘는 2차 함수니까 포물선이잖아요. 포물선, 2차 곡선 포물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x축2로.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x제곱 2차 항의 계수가, 그걸 먼저 써야 되겠네. 2차 항의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음수해야지 이런 모양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 먼저 해볼까요? 얘는 로그 3의 a b 다시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로그 3의 a 곱하기 1. 요것이 이제 성립해야 되고 얘는 양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좀 풀어보면 요 이제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3의 a를 t로 봐야 되겠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t가 음수, 그러니까 t를 묶어서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t가 0에서 1 사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t가 뭡니까? t가 로그 3의 a니까 로그 3의 a가 0에서 1 사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금방 아시겠죠? a가 1에서 3 사이여야 됩니다. 여기서 요 단계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앞에 내용 다시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뭐 필수 예제 풀이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로그 3의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a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공통범위 구해봤자 어차피 어떻습니까?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2차 함수 이론하고 이 로그 부등식하고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죠. 밑에 유제 2개 해보시고 10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10번입니다. 어떤 음원으로부터 나오는 음향 출력이 X와트일 때 음향 파워 레벨 LW는 이거 뭐야, 데시벨인가? 이거는 다음과 같다. 이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식만 우리가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X0는 기준 음향 출력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값이다. 음향 출력이 100분의 1W인 어떤 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이 100dB일 때 음향 출력이 20분의 1W인 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을 구해라.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음향 출력이 x라고 그랬으니까 음향 출력 100분의 1이거잖아요.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향 파워 레벨, 그게 이제 L인데 그게 100이라고 했으니까 요 1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음향 출력이 이걸로 주어졌을 때 파워 레벨을 구해라. 그럼 여기까지 알려준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x0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구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100 집어넣고 10 곱하기 로그 뭐죠? 상용로그죠? x0 이거 아직 모르고 이게 100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10하고 100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알죠? 1되고 10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0분의 1 빼기 로그 x0 아닙니까? 요 앞에 1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면 로그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 빼기 로그 x0 되십니까? 그것이 얼마냐? 그것이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2죠. 마이너스 로그 x0 그럼 마이너스 1로 넘기든 뭐 위로 올리든 상관없습니다. 1로 넘기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넘긴 다음에 그럼 x0는 뭐냐?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상수값을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음향 출력이 20분의 1인 경우 음향 출력은 x라고 그랬습니다. 자, x에다 이번엔 20분의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x0는 지금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 우리가 구했죠? 자, 거기에 로그 붙고 앞에다 10 곱하고 했을 때 그것이 말하자면 L, 음향 파워 레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얘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로그 20분의 1 20분의 1은 그 2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말이죠. 마이너스 로그 20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뭐예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이건 마이너스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부호 주의하세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플러스 12죠. 이거는 플러스 12. 요거 먼저 씁시다. 플러스 12 빼기 로그 20인데 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그 2의 값을 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로그 2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2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12 빼기 로그 2 플러스 1. 요것도 역시 괄호를 쳐야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이 이걸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괄호 묶고 마이너스 붙이고 하는 거에서 잘 틀린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때 좀 꼼꼼하게 못한 학생들이죠.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로그 2가 0.3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1에서 0.3 빼면 10.7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7 데시벨이다. 뭐 단위 같은 건 뭐 크게 신경 안 써서 사실 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단순한 문제조차 이 문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즉 국어가 잘 안 돼서 틀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유제 밑에 있는 거 하나 해보시고 나서 마지막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1번도 10번과 마찬가지로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나와 있는 공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그 문제의 그 원하는 해를 찾는 뭐 그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공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어느 건물의 초기 온도를 T0, 화재가 발생한 지 X분 후의 온도를 Fx. 그러니까 T0에서 불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Fx가 되는 게 이런 관계를 갖는다. 초기 온도가 20도씨인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8분의 9분 만에 온도가 180도까지 올랐다고 할 때 이 조건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상수를 구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요거 하나 구해봐라 이런 거죠. 자, 그 초기 온도가 뭐 이거는 뭐 똑같겠죠. 이거나 초기 온도가 20도. 그럼 초기 온도를 T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T0에다 20을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에 K는 뭔지 모르고요. 지금 상수인데 로그 8x 플러스 1인데
x가 지금 그 흐른 시간이에요. 8분의 9분이니까 8 곱하기 8분의 9분 플러스 1 했을 때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180이 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K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온도가 340도 이상이 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이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20 초기 온도 20에다가 K 곱하고 로그 자, 8 곱하기 X 요거를 이제 최소 시간을 X라고 하면은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발생 후 온도가 되는데 T 시간 후의 온도, X 시간 후의 온도가 되는데 X 분이죠, 사실은. 이게 340도보다 커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 때 이거를 구해라 그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9 플러스 1이니까 뭡니까 이건? 10이죠, 10. 로그 10이니까 요 동네 전체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20 플러스 K가 180이니까 K가 얼마라는 거예요? 16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알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K에다 160을 집어넣어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X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을 1로 넘깁니다. 21로 넘기면 얘가 어떻게 돼? 320이 되고 양변 160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그냥 요게 돼버리고, 그죠? 요거는 2가 되죠. 그럼 2라는 것은 뭐예요? 로그 100 아닙니까? 그죠? 결국 뭐예요? 8x 플러스 1이 100 이상인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예요? 이게 99가 되니까 결국 x는 8분의 99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즉 최소 시간이 8분의 99분이다. 단위가 분이 되겠죠. 뭐 시간이나 길이 같은 건 이제 단위만 좀 주의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다 분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문제만 좀 길 뿐이지 실제로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밑에 좀 긴 유제 하나 있는데 그거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